이제 미분이라는 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애들이 뭐 문과 수학까지는 그래도 미분적분이 나쁘진 않은데 이과까지 들어가면 미분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미분적분을 드디어 이제 처음 배우는 겁니다. 미분이란 말, 적분이란 말 뭐 들어보긴 했죠. 미적분이라고 들어보긴 했을 거야. 근데 그걸 드디어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제일 하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차근차근히 배우면 다 이해되고 그럴 거예요. 네,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데 미분계수는 됐고요. 미분계수란 말은 안 쓸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율. 그죠? 말뜻 용어도 조금 익숙하지 않죠? 근데 용어부터 한번 좀 풀이를 한번 해볼게. 제일 뒤에 율이란 말이 있어요. 율. 율. 무슨 율. 우리가 율을 어디에 써먹냐? 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율할 때 써먹죠. 그죠? 그럼 변화율이니까 변화하는 두 놈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율 같은 거. 자, 1대2라고 한번 해볼게요. 1대2. 비율이죠? 그죠? 근데 이 비율, 이 비의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라는 분수값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2분의 1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죠? 2분의 1이라는 거? 1대1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면 니네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2야. 아, 이렇게 하면 니네 별로 안 좋겠다. 다른 걸로 바꿀게. 4대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분의 4라는 B의 값을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하잖아. 이거 초딩 때 썼던 거잖아. 그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야. 그럼 여기 4대3인 거잖아. 그럼 3분의 4라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얘를 보면서 너희들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왜? 너희들의 선택지가 4개나 있잖아. 그지? 맞죠? 그리고 여자들끼리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도 없죠? 여자애들은 3명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비율값을 보면서 이 두 양의 값의 어떤 비교를 한다고. 크기에 대한 비교들. 그죠?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한 개의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변화율이라는 건데 뭔가 변한다라는 건데 그 변화는 두 개가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x하고 y예요. x가 변하는 거하고 y가 변하는 거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것이. 알겠죠? 평균이라는 건 일단 무시하시고 변화율이 여기서 무엇이다?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량을 볼 거예요. 함수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y거든. 그지? 중요한 거니까 y가 분자에 올라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x는 그냥 주어주는 값이야. 우리가 함수를 볼 때 x에다가 x는 뭐 1이야, x는 2야, y는 3이야. 그때의 y가 얼마냐라는 걸 보잖아. x는 기본적으로 주어주는 정의역이고요. 내가 진짜 그 함수에서 보고자 하는 값들은 대부분 y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를 쓰는 거지. 우리가 분수를 그러니까 b의 값을 구할 때 분모가 기준량이고 분자가 비교하는 양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보는 게 이게 분수거든. 이게 b의 값이거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변화율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재이가 1월 달에 70kg이었어. 1월 달에. 그 다음 2월 달에 72kg이었어. 그 다음 3월 달에 76kg이 됐어요. 그 다음 4월 달에 몇 킬로가 됐다 했을까? 82kg가 됐다라고 쳐봐. 근데 5월 달에 90kg가 됐어. 엄청 돼지가 됐네, 그지? 많이? 그랬을 때 내가 요 1월 달과 5월 달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월이 x의 값이고요. 여기 있는 몸무게가 y인 거야. 왜냐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살쪘냐 아니면 살이 빠졌냐 이런 걸 볼 때 내 몸무게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몸무게가 그냥 내가 지금 재서 지금 몸무게만 중요할 때도 있어요. 지금 몸무게가 얼마냐 뭐 이런 거야. 너 3월 달에 몸무게 얼마였어? 1월 달에 몸무게 얼마였어? 이렇게 한 지점에서 몸무게 하나만 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한 함수만 다뤘던 거고. 알겠니?
근데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을 잡아두고 그 기간 내에 변화한 양이 얼만큼인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좀 더 빠르게 돼지가 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알겠니? 지금까지 했던 건 정적인 함수였다면 이제 동적인 함수인 거지. 뭔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의 변화율이 어떻게 돼? 내가 4개월 동안 몇 킬로 쪘어요? 20kg 찌지 않았어요? 맞아요? 결국 요거를 값으로 나타내면 5가 되는 거죠? 단위는 뭐가 돼요? 킬로그램 퍼 월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단위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속도? 속력? 미터 퍼 세크? 그죠? 그런 걸 복합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필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5kg 퍼 월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뭐냐? 수제2의 4개월 동안의 변화율이에요. 몸무게 변화율.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요 5라는 값이 무엇을 뜻하게 되느냐? 내가 지금 4개월 동안 변한 걸 보는 거잖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변한 건데 실제 변하는 건 자, 처음 한 달 동안은 2kg밖에 안 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4kg 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6kg 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8kg 쪘어요. 그죠? 한 달 단위로 내 몸무게는 조금씩 변하는 양이 조금씩 달라요. 2, 4, 6, 8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일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내 몸무게는 4개월 동안 20kg 쪘어. 즉 중간에 세세한 과정을 만약에 모른다라고 친다면 몰라 이렇게 되면 너 한 달에 5kg씩 쪘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게 단위 기간 동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kg씩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간을 잡아놓고 중간에 되는 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되는 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처음과 나중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단위 기간 동안 얼만큼씩 쪄 왔는가를 보는 게 평균 변화율인 거야. 그래서 평균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요걸 이제 함수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지금 실생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요건 함수에서 좀 접목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다시 복사하고 해줘야 되겠네. 쓴 게 좀 많아가지고.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요 그래프를, 새롭게 그리자. 그리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B라는 지점이에요. B라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나의 함수값이 있겠죠. 여기 FA겠죠. 이 함수식이 y 이퀄 fx니까. 오케이? 그럼 B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겠니? FB겠죠? 됐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라는 지점, P점, 여기 있는 X가 B인 지점, Q점이라고 했을 때 점 P와 점 Q, 즉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고요. 너희들은 요 점 두 개만 보면 돼. 처음과 끝, 나중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X는 얼만큼 변했죠? 자, 1월달이고 5월달이면 X 얼만큼 변했어? 4만큼 변했잖아. 그 4라는 값을 어떻게 구했어? 5 빼기 1로 계산했잖아. 맞아? 그럼 X 변화량은 A에서 B까지 변했기 때문에 B-A라고 쓸 거야. 이게 X 변화량이야. 알겠니? 그 다음 Y 변화량은 Y가 얼만큼 변했어요? 처음에는 FA였는데 Y 값이 나중에는 FB가 됐어. 처음엔 70kg이었는데 나중에는 90kg이 됐네. 그럼 얼만큼 변해서 20kg 증가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량이 감소가 될 수도 있어. 내가 다이어트를 했으면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Y 변화량 음수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70에서 90 된 거면 20kg 증가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90에서 70이 됐어. 그럼 20kg 감소니까 마이너스 20이 Y 변화량이야. 몸무게 변화량이야. 알겠지? 됐죠? 그러면 요거는 FB
마이너스 FA라고 할 수 있겠네. 됐죠? 이게 뭐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근데 이걸 기호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세모를 그리고요. 읽는 방법은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델타 X. 델타 X의 뜻은 X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자, 세모 쓰시고 델타 Y 쓰시면 돼요. 이거는 Y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델타 X, 델타 Y라고 읽어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근데 얘를 뭘로 계산한다? B마 A분의 F B마 FA로 계산한다. X 뺀 것분의 Y 뺀 걸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여기에서 요 길이가 델타 X라는 얘기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델타 Y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표현이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평균 변화율을 예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자, B라는 존재가 A 플러스 델타 X잖아. 1월달에서 4개월 더하면 5월달 나오는 거잖아. 맞지? 맞니?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 A 플 델타 X를 써도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 A 플 델타 X를 쓰면 A 플 델타 X 마이너스 A니까 분모는 델타 X로 깔끔하게 끝나죠. 그냥 델타 X 그대로 쓴 거야. 대신에 이제 분자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얘가 F A 플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죠. 자, 요식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보시면서 니네가 좀 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보는 거잖아. X 변화량은 델타 X인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Y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처음 지점이 A였겠구나.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처음 지점이 A였겠구나. 그럼 A였을 때의 함수 값을 빼는 거지. A일 때의 Y 값을 빼는 거야. 어디에서? A로부터 델타 X만큼 진행이 된 그 지점에서의 Y값. 여기 뭐라고요? A에서 델타 X만큼 더 지난 다음에 X가 변한 그 지점에서의 Y값인 거야. FA 뿔 델타 X라는 게. 이해돼요? 그래서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습니까? 괜찮죠? 됐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기하학적인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힘들게 썼지만 도형적인 특징이다 이 얘기야. 별거 아니죠? 기하학이라는 게 도형이에요. 도형을 다루는 학문을 기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교재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던 거고요. 자,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써 있어요. 직선 PQ의 기울기. 자, 보세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P점하고 Q점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존재하겠죠. 그 기울기 계산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요? X 뺀 것분의 Y 뺀 거 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직선 배울 때 배웠죠? 어떤 직선의 기울기인데 두 점 잡아놓고 두 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X 뺀 것분의 Y 뺀 거 쓰잖아요. 그게 평균 변화율이랑 뭐가 달라? 똑같지.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됐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두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평균 변화율은 이걸로 끝났어. 됐죠? 자, 근데 이제 뭐가 궁금해진 거냐면 내가 아까 끊어서 얘기를 해준 게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20kg 증가한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1월달일 때는 70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내가 시간을 흐르게 해야지 라고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지? 나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내가 봐봐. 70이었을 때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70은 한순간에 70이었겠지만 이때도 살짝 증가는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자,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내가 2kg 증가했어요. 변화율이 2예요. 그죠? 한 달 동안의 변화율이 2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 기간을 좀 더 짧게 가져가고 싶은 거야. 하루에 얼만큼 변할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짧게 1시간에 더 짧게 1초에 더 짧게 0.1초에 자 0.1초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중간에도 내 몸무게는 변화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안 먹고 있으면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진짜 0.001g 정도 감소할 거고 그지 않아? 내가 뭔가를 먹고 있는 중이면은 그 0.1초라는 시간 동안 몸무게가 조금 찔 거 아니야. 오랑내랑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순간적인 변화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간을 잡아놓고 기간 전체의 변화가 궁금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 그죠? 자, 나의 몸무게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쳐봐요. 이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변화가 처음에는 조금씩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죠? 처음에 2kg밖에 증가 안 하고 그 다음 4kg 증가하고 그 다음 6kg 증가하고 그 다음 8kg 증가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처음에는 좀밖에 안 증가한 거야. 맞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막판 스퍼트를 하는 거지. 내가 내 살을 찌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급격하게 처먹어가지고 돼지가 된 거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그 순간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변화랑 2월부터 3월, 3월부터 4월, 4월부터 5월 변화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시피 하루 단위로 끊어보면 변화가 각각 다를 거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한 지점에서 순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함수값이 아니라. 그지? 자, 그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순간적인 변화를 보고 싶다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봐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줄어드는 거야. 요 지점이 되는 거야. 얘가 B, 얘가 F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다 보면 B가 여기로 오겠네. 요 지점이네. 요 기울기. 요 지점이겠네. 요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는 거잖아. 맞아요? 점점 줄여가면 순간적인 변화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분계수가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옆에 쓰세요. X표 쫙쫙 하시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쓰세요. 자,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순간 변화율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변화율이라고 했던 델타 x분의 f a뿔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했던 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여기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극한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맞죠? 자, 이걸 계산한 것을 우리가 순간적인 변화야. 근데 어디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야?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보는 거 아니야? 아까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었잖아. 이렇게 그려서 얘가 이제 A 지점이었고 얘가 이제 나중 지점인데 요 길이가 델타 x인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지? FA인 거고요. 얘가 뭐라고요? FA뿔 델타 x인 거잖아. 왜냐면 요 지점 x 값이 A뿔 델타 x니까. 그지? 그래서 델타 x가 점점 줄여가면 요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 아닐까요? 요 지점에서 순간적인 변화? 맞아요?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즉 x 이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의미로 F'A라고 써요. 근데 F가 왜 붙었을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요게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F'A예요. 요 F는요, 얘가 Y 이꼴 Fx니까 F를 따온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얘가 Y 이꼴 GX라고 돼 있잖아. 그럼 G'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X 이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델타 X, 델타 X, 델타 X 쓰기 힘들잖아. 니네 세모 그리고 X까지 쓰는 거 어떻게 써? 그래서 델타 X를 H로 치환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리미트. 얘가 H가 되는 거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뿔 H 마이너스 FA로 쓰기도 합니다. 왜 H예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H로 씁니다. 알겠죠? K로 쓰고 싶으면 K로 써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순간 변화를 얘기할 때 H를 써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순간 변화율인데 얘가 뭐 어쨌다라는 거야? 이걸 좀 이따 계산하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거고, 자,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우리 아까 평균 변화율 제일 처음 배운 게 뭐냐면 B-A분의 FB-FA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A하고 B가 다 상수 취급이었었던 거야. 상수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딱 정해져 있는 값, B값, A값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 근데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볼 때는 이 B가 변해야 되지. 변해야 되니까 변수 X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B를 X로 바꿔서 요 X라는 요 지점의 값이 점점 A로 간다라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마 A분의 FX-FA를 쓰기도 해요. 오케이? 괜찮니? 됐죠? 자, 그래서 순간 변화를 표현하는 식이 요식 한 가지가 있고요. 요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러한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도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한 거지. 기하학적인 의미. 자,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좀 봅시다. 자, 잘 봐. 여기는 요 지점이 점점 A 쪽으로 붙어 간다라고 했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A점으로 붙어갈 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 아니야? 맞니?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조금 확대를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네모를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좀 두껍게 이렇게 돼 있겠네. 막 이렇게 막 색칠돼 있겠죠, 그죠? 언제 색칠하냐? 아유, 잠깐만요. 금방 색칠할게요. 잠깐만요. 네. 색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X가 A인 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A인 지점. 오케이? 그럼 점들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오고 요 점으로 가고 요 점으로 가고 점점 A로 붙는 거라 그랬죠? 맞아요? 그때의 평균 변화율의 값이 순간 변화율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균 변화율 갖다가 리미트 계산만 해준 거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평균 변화율 값은 무엇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요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요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요 점 연결한 거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그럼 점점 붙다 보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요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기하학적인 의미.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처음 점과 나중 점이 간격을 두고 찍혀 있어요.
그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있고요. 순간 변화율은 무엇이냐? 자, 요 점 있죠? 그 점에서의 이 곡선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괜찮아요? 맞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변화하는 거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덜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여기 확대한 그림은 없네. 옛날에 확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있네. 몇 쪽이냐면 62쪽 살짝 보세요. 자, A란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는 결국 무엇이냐? 이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다라는 것을 확대해서 보면 거의 직선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배웠어. 니네가 지금 그거를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 y는 x제곱 뿌리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y는 x제곱 뿌리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2에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죠? 맞죠? 네. 근데 요놈에 2,6이라는 지점이 있을 거야. 2,6이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얘가 2,6입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래요. 그럼 뭘 구하는 걸까? x가 2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 아닐까요? 즉 f'2 구하는 거 아닐까요? 얘를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2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마 2분의 fx 마이너스 f2로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리미트 h가 여기 봐라 0으로 갈 때 h분의 f2 뿔 h 마이너스 f2로 계산해도 돼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걸 먼저 얘기했었던 거고요. 요놈을 나중에 얘기했었죠. 둘 다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마이너스 f2로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간다. 자, 분모는 x-y 건드릴 거 없고요. 분자는요. fx식을 써버려요. fx 이거잖아. x제곱 뿌리. 맞아요? 그럼 x제곱 뿔 2 빼기 f2. f2 얼마예요? 6이죠. 6. 그죠? 그럼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 2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0분의 0 꼴 나와요. 0분의 0 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 계산으로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인수분해하면 x뿔이 x마이니까 x마이 지우면 x뿔이만 남죠? x뿔이에다 2 대입하면 이거 대입해서 이상할 거 없잖아. 그지? 얼마가 되니?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즉 여기 있는 요 이차함수 포물선에서 요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아이씨 파란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인다. 왜 안 나와? 접선 기울기 요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기울기가 대략적으로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히 4라는 거예요. 접선 기울기를 여러분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접선 기울기가 진짜 4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니네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도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거 봐봐. 야, y 이꼴 여기 봐. x제곱 플러스 2. 니네가 요거를 지금 배우지만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진짜 얘가 접선 기울기다라는 걸 니네가 완벽히 인정할 수 있어야지 얘를 써먹는 거 아니야. 인정 한번 해보자고요. 요놈과
자, 2,6지라는 직선이 접선되는 거야. 기울기는 몰라. m이라고 잡아놓고. y는 m. x마 2뿔 6이라는 요놈이 접선이라는 뜻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연방 풀어서 교점 하나 나와야 되지. 그지? 맞지? 그래야지 접선이잖아. 아니야? 연방 한번 해볼게. x제곱 뿔 2는 자 이거 샥 쓰면 mx 그 다음 마이너스 2m 뿔 6이죠. 넘어오세요. x제곱 마이너스 mx 그 다음 상수항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m 마 4죠? 그럼 요놈의 x의 값 하나 나와야 돼. 그럼 판별식이 0이네요. 맞죠? 그 m제곱 마이너스 4ac 이꼴 0이네요. 그럼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이꼴 0. m 얼마? 4. 그럼 기울기 4 마저 틀려. 맞지? 이걸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거다? 접선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뭔가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거,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이다, 교점이 하나다 이런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정말 대단한 거 배운 거 아니야? 도형적인 의미에서? 아닌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직은 못 느끼겠죠?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것도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구나. 헷갈리려면. 색깔에 집착하는 거 같지? 뿅.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는 냅두시고요. 요거를 f2뿔 h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잖아. x 대신에 2뿔 h가 들어가자. 그럼 2뿔 h의 제곱 플러스 2죠. 그 다음 마이너스 f2는 얼마예요? f2 얼마입니까? 아까 6이라 그랬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h고요. 자, 문제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4, 2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상수항 날라가네요. 그 다음 완전 제곱 풀면 4h 남죠. 그 다음 플러스 h제곱 되죠. 뭐야? h에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네. 그럼 h로 약분합시다. 그럼 누가 남아요? 4분의 h만 남죠. 그죠? 그럼 h에 0 대입해봐. 그럼 4. 똑같이 나오죠?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둘 다 할 수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뭐. 아니야.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두식 다 알아야 돼. 모양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모양들을. 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1번 문제부터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fx는 x세제곱 마일이라고 하는 3차 함수예요. 아이씨,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상관없어. 그냥 이 문제만 풀면 돼.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한대. 변하긴 하겠죠. 그죠? 변한대요.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a죠. 평균 변화율과 f'a가 같대요. 그죠? 같대요. 같을 때 a가 얼마냐 이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f'a는 식으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마 a분의 fx 마이너스 fa인 거야. 맞죠? 됐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됐죠? 네. 자, 이거고요. 그 다음 평균 변화율. 1에서 4까지 변할 때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변이라고 쓸게요. 평균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4-1분의 f4-f1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요. 4 들어가봐. 1 들어가고. 그럼 얼마야? 63일 거야. 많이 계산하면 21이네요. 그럼 얘랑 같다 이 얘기잖아. 뿅뿅. 그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풀어요?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마 a분의 자, fx는 뭐야? x 세제곱마 1
빼기 FA는 뭐야? A 세제곱 마일. 그 뿌릴 되겠죠? A 세제곱 마일을 빼는 거니까 그 마일 뿌릴 사라지고요. X마 A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되잖아요. 그럼 분자의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죠?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X마 A 3차 빼기 3차 인수분해 공식 아시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약분한 다음에 x에 a 대입하세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네. 그럼 3a제곱이죠. 그럼 너가 얼마 나온대? 너가 21 나온대. 그럼 따라서 a제곱은 얼마? a제곱은 얼마 나오냐? 7 나오죠? 그럼 a는 얼마죠? 뿔마 루트 7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A의 범위는 1하고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플러스 루트 7 하나만 답으로 쓰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어차피 우리가 한 2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 그 뒷부분 내용도 설명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요거를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니네가 요거 그래프를 아예 못 그리는 게 아니야. 왜냐면 니네 이 그래프 배웠어. y 이퀄 x 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된다라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0,0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여기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x축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려준 거잖아. 그지? 그럼 내려볼게. 내리면 0, 마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x가 1 들어가면 얼마야? 1,0이네요. 1 들어가면 0이네요. 4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63 나오죠? 그럼 요 점하고 4,63. 한참 위니까 걔까지 다 그릴 수는 없겠다.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쫙 올라가는 거. 4,63 지나야 돼. 너무 올라가잖아. 다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대칭 형태로 내려오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가 20일 나오는 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분계수가 A에서의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20일 나오는 지점 찾아라. 즉 접선 기울기가 20일인 거. 접선 기울기 20일이면 이야 너무 크지 않냐? 그죠? 너무 크죠? X가 1 증가할 때 Y가 20일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위로 확 올라가는 거잖아. 거의 90도에 가깝겠네. 그지? 대충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프 보시면 기울기 20일짜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점에서 나오는 거야. 요 x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7이라는 거예요. 요 의미가. 이해돼요? A 지점에서 기울기 20일이겠구나. 루트 7에서 기울기 20일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아까 마 루트 7도 나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 루트 7일 때 너도 기울기 21인 거예요. 접선. 오케이? 그래서 2개 나온 거야. 알겠니?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합값의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를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네모칸 쳐져 있는 거 있어요? 보이세요? 됐죠? 자, 우리가 F'A란 놈을 무엇으로 얘기할 거냐? F'A는요. 자, 여기에 A 나오고 A 나오는 거 동의하시죠? X가 A일 때의 함수값. 그 다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A에서 네모만큼 진행했을 때의 함수값. 그 분모는 네모가 있고요. 그리고 네모는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만큼, 즉 x의 증분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이게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란 뜻인데 봐봐. 여기 있는 네모가 아까 얘기했죠. H 왜 쓰냐고 내가 얘기했었죠. H 안 쓰고 K 써도 되고 L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그지? 대신에 중요한 건 요 모양을 똑같이 쓰셔야 돼요. 누군가 0으로 가는 놈인데 그 누군가가 분모에 그대로 쓰여줘야 되고요. 분자에도요. 그 네모만큼 증가한 거를 써줘야 돼요.
다른 놈이 써지면은 요걸 F'A로 쓸 수가 없어. 알겠니? 됐니? 자, 얘네들 이 네모가 같아야지만 요거를 F'A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 봅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h. 그냥 흔한 모양이네. 분모 h고요. 분자가요. fa 뿔 h 세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fa라고 돼 있어. 얘가 a 뿔 h면 얼마나 좋아. 그냥 f'a로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h가 아니라 h 세제곱으로 돼 있지. 그치? h 세제곱이죠. 얘는 h인데. 그럼 여기 있는 h 세제곱을 h로 만들어줄 수 있냐? 만들 수가 없어. h 세제곱을 h로 만들 수가 없어. 왜? 얘는 f라는 껍데기 안에 쌓여져 있는 놈이잖아. 껍데기를 까버리지 않는 이상 안에 있는 걸 변화를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분모에 있는 놈이 바뀌어야 돼. h 세제곱으로.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h제곱을 곱해요. h제곱분의 h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봐요.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실제로 문제 풀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 자체로 모의고사 2점짜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니네 대학 갈 때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적성고사 봐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까지는 잠깐만. 2022. 니네 적성 사라지는구나. 괜한 얘기했네요. 아무튼 예. 아무튼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2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얘가 뭘로 바뀌어요? h 3승으로 바뀌죠. 그리고 분자는요. f a 뿔 h 3승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야. 그리고 h제곱은 곱해버렸지만 곱하기 h제곱 남아있는 건 그대로 h제곱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잘 봐. h가 0으로 가면 h 세제곱도 0으로 간다. 맞냐 틀리냐? h가 0에 가까워지는 놈이면 야 걔를 세제곱해도 0에 가까워지는 놈 아니야? 맞지? 그럼 잘 봐. 바꿔놓은 모양에서 지금 살펴봤더니 너 0으로 가. 근데 너가 여기에 있고 너도 여기에 있잖아.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러면. 그지? 그럼 앞에 있는 요 놈을 뭘로 쓸 수가 있어요? F'A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으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아니 잘 모르겠으면 H세제곱 K라고 치환해봐.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A 뿔 K 마이너스 FA니까 F'A지 뭐야. 이해돼?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H제곱이죠. 그죠? H가 0으로 가면 H제곱 얼마 돼요? 0이죠? 그럼 얼마? 0. 너는 얼만데? 너는 문제에 있잖아 아까. F'A는 1이라 그랬잖아. 그럼 1 곱하기 0이니까 0인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2번 문제. 어떻게 해줄까? FA 뿔 EH잖아. 그럼 EH면 좋겠어요. 그럼 얘 그죠? EH 만들어주고 여기 곱하기 2 되니? 이해돼요?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EH도 0으로 가는 거 맞아 틀려? 그럼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 모양이 딱 맞았네. 그 앞에 거는 뭐가 돼요? 앞에 거는 샥 리미트 해버리면 F'A가 돼버리는 거고. 맞죠? 뒤에는 곱하기 2가 있는 거죠. 그럼 이 F'A니까 2 곱하기 1 해서 답은 2.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잘 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H잖아. 3H인데? 어떡하지? 리미트 알고 있잖아. 3분의 1 끄집어내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아? 이해돼? 그럼 나가버리면 이거 그냥 F'A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1 F'A. 맞아요? 자,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려고 하는 얘기. 잘 봐. 요 풀이 과정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테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이지만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풀기가 물론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얘는 깔끔하게 그냥 H의 어떤 상수에 되어 있는 거잖아.
분자에서 F 안에 들어가는 A 뿔 몇 H 이런 식으로 H 앞에 개수가 붙은 거랑 분모에서 H 앞에 개수가 붙은 거랑 무슨 차이점이냐? 분모에 있으면 분모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분자에 있으면 분자에 남겨버리시면 돼요. E F 프라임 A. 뭔 말인지 알아? 여기 있는 요놈의 개수비로 간다고요. 자,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h라고 쓰면 안 되겠다. kh라고 합시다. kh분의 f a 뿔 lh 마이너스 fa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k라는 개수와 L2라는 개수를 그대로 살려서 K분의 L2라고 하는 앞에 개수를 만들어주고 모양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A에서의 미분계수잖아. F'A로 써버리면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여기 있는 개수비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해돼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를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래 3H 인정. F 안에서 H의 개수 붙은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알고 있잖아. 3H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뒤에 있는 건 뭐야? FA가 아니라 FA-EH라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 줄까?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역시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인데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땐 이 방법을 하셔야 되지만 그럴 거면 여러분이 학원 안 다니죠. 제가 편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편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이따가 어쨌든 정석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FA와 마이너스 FA를 달아줘요. 그럼 달라질 거 없잖아. 그지? 똑같은 놈을 더하고 빼고 두 개 썼으니까 달라질 거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묶어주시고요. 얘랑 얘를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거부터 갈까요? f a 뿔 3h 마이너스 fa 그 다음 빼기 얘네 둘 다 빼기로 묶어줄 거야. h분의 f a마 2h 마이너스 fa가 되죠. 동의해요?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얘네 둘 다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놈한테 리미트 계산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h분의 3h니까 3f'a가 돼요.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는 뭐예요? h분의 마이 h잖아. 부호까지 살려줘야 돼. 뿔 1분의 마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마 2 f'a가 되는 거야, 모양은. 근데 얘네 둘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OF'A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괜찮니? 그럼 왜 얘가 OF'A가 될까? 얘가 왜 OF'A가 될까? 자, 잘 봐. 원래 기본식이 H분의 F A 뿔 H 마이너스 FA잖아. 근데 이걸 A로 보지 마시고요. A 뿔 0H로 보세요. 0H는 0이니까. 그지? 그럼 잘 봐. 분모는 H만큼, X의 변화량은 H만큼만 변했어요. 그죠? H 한 번 변한 거죠. 근데 봐봐. Y 변화량 0H에서 1H까지 간 거잖아. H 한 번 변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1분의 1 F'A가 되는 건데 그죠? 맞죠? 그럼 요것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H분의 F
A뿔 3H 마이너스 FA였잖아. 근데 A뿔 0H로 보시면 돼요. 그럼 0H에서 3H까지 몇 칸 변했냐? 3칸 변했지. X는 한 칸밖에 안 변했지만 Y는 3칸 변했으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칸 변한 것분에 3칸 변한 거로 해서 F'A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0H로 보시라고요. 얘를요. 뒤에 거 FA를. A뿔 0H. 그러니까 처음 기준이 A뿔 0H에서 기준된 거야.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봐봐. 자, 이거는 봐봐. 3H고 처음 거가 마이너스 2H야. 마 2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마 2에서 뿔 3이 되려면 몇 칸 올라가야 되냐? 마 2에서 뿔 3이 되려면 몇 칸 올라가야 돼? 5칸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5칸? 많이? 분모는요. 1H니까 한 칸 올라간 거고. 그래서 1분의 Y는 5칸에 해당되는 변화량을 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분의 5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네, 다 볼게요. 자, 보세요. 야, 1번 됐어요. 1번 됐고요. 2번, 3번, 4번을 볼 건데 자, 2번 봐봐. 분모는 1밖에 안 변했어요. 그 모양 자체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를 뺀 거니까 당연히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F'A로 쓰긴 할 건데 변하는 게 분모는 1H 변했잖아. 근데 분자는 봐봐. 0H에서 마 3H로 갔네. 오히려 3칸 떨어졌지. 그치? 그러면 마 3 F'A로 쓰면 된다. 이 얘기야. 자, 얘도 봐요. 분모 2만큼 변했어요. 분자는요. 마 1에서 뿔 1이 됐죠. 마 1에서 뿔 1 되려면 몇 칸 올라가야 돼? 2칸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칸 F'A로 쓰면 돼요. 얘도 볼게요. 얘 볼게요. 자, 봐요. 분모 얼마예요? 2H죠. 그럼 2 쓰시면 돼요. 분자는요. 뿔 1에서 뿔 3이 됐어. 뿔 1에서 뿔 3 되면 몇 칸 증가한 거냐? 2칸 증가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공식을 만들어 볼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몇 번 연습하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공식도 아니니까. FA 뿔 뭐라고 할까? LH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FA 뿔 M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K분의 L-M으로 쓰면 돼요. L-M이 앞에 개수처럼 튀어나오고 F'A를 쓰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나중 빼기 처음에 M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L 된 거니까.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필수제 3번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못 하겠거든요. 일단은 목요일까지인데 일단은 숙제는 64쪽까지만 내주고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제를 좀 해오세요.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